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22페이지 수명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주의할 점은 수명은 뭐 소위 말하는 어떤 뭐 천기에 속하는 거겠죠. 그래서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이것은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그 급수 계량을 할 때 수명을 계량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뭐 구업을 쌓는다고 하죠. 구업. 함부로 뭐 특히나 물어보지도 않는 그런 거에 섣불리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명은 채로서 계산합니다. 뭐 비급 인수인데요. 격신을 청하고 왕한채로 변하게 하는 거죠. 모두 희용신로 계량이 가능하다. 다른 그 부분하고 유사합니다. 부종하고 그러니까 합격이 아니고 전격인 경우에 인수나 비급으로 급분을 계산하고요. 종격이나 합격인 경우에는 종신, 화신, 그다음에 세부 내용으로는 수명의 급수는 1급이 10년이고 1분 1년이다. 여기 써놨죠. 제가 수명의 장단은 명령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소식부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몇 살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우리 어떤 사람 목숨에 어떤 위기가 오는가 이걸 보면 세운이 전투를 만나면 생명의 현극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확실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 채용이 전투를 만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현극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용이 전투를 만나도 채가 존재하거나 채가 전투를 만나도 용이 존재한다면 생명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요절의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 부분을 공통점을 추려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뭐 무슨 요결이라고 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건 부정확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임명을 하려면 급수를 계산하고요 해야 되는데 반드시 대운 유년을 보아서 주보가 완전히 멸절되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주보가 완전히 멸절되는가 이게 사람 수명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주보가 완전히 멸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해서 자진하는 거예요. 자진, 스스로 없어지는 건 없지 아니면 서로 부딪혀서 싸우는데 죽도록 싸우고 중간에서 해소하는 글자가 없으면 싸우다 양쪽 다 동패구상하여 없어지는 거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채가 간지에 투간하고 암공암유를 하고 있는데 행운에서 합거하거나 그리고 동시에 암공암유의 지지를 형충하면 죽는다. 대운이 채의 묘고 우리 뭐 인묘 이런 거 있죠. 묘고 및 형극의 지역으로 가면서 구응이 없으면 또 죽는 시기. 이 6번을 주의해서 기억하시고요. 4번, 6번. 원명의 채로서 급분을 계산하는 것은 부의 계산과는 전혀 다르고 엄격해야 됩니다. 수명은 원국과 형을 같이 봅니다. 용이 있고 채가 없거나 유채 무용인 경우에는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위로 하늘의 호생이 덕이 있으면 약간 혼탁흑해가 있어도 만약 암공암유가 있고 계산이 가능하다면 형상의 급수를 차감하면 나머지를 가지고 수완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행운에서 채용이 모두 사그라지면 유망하다. 일단 허세영이라고 장개석 정부에서
그 외교관을 하던 고위 외교관을 하던 사람의 사주인데요. 자, 계유, 신유, 을축, 신사. 일단 자영이 있는데 사유축 삼합이 있습니다. 금이 왕한데 천간에 개수가 투간에 있어서 신금을 설하죠. 그러면 당연히 격신은 경금이고요. 가신은 신금이 되겠죠. 따라서 가신을 제거하는 개수가 청용신이 되겠죠. 이 팔자의 좋은 점은 신금이 경금, 격신을 투간하지 않고 가신, 신금이 투간해 있는데 개수가 그것을 설해서 맑게 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신금도 청용신 개수를 보호하는, 기토가 오거나 을목이 오면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신금도 가신이지만 희신 역할을 하는, 그래서 사주가 좋은 사주다. 관살 혼잡이죠. 뭐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인 시각으로 보면 관살 혼잡인데 인성이 화살하는 거죠. 개수 인성이. 하지만 주보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관이 신이고 아니 격신이고 청용신은 개수, 인수, 편인이다. 편인은 편인. 국외 관련한 그런 어떤 내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요요 자영으로 신금이 손상되지만 다시 삼합으로 요즘 금기가 왕하죠. 따라서 암공암인도 구할 수 있습니다. 관직을 볼 때는 경금이 태극점이 되겠죠. 정관. 이 희용신이니까요. 경금. 그런데 혼잡하니까 개수가 신금을 설하는 만큼 경금을 얻는 거겠죠. 그래서 개수로 계산하는. 수명은 체입니다. 체. 그래서 똑같이 개수가 계산 글자인데 여기서는 바로 개수가 제일 처음 나오는 체고요. 위에 관직은 개수가 구응하는 글자로서 척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개수가 10급. 그러면 똑같이 개수로 계산하는데 그럼 똑같이 100살인가 같이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수가 바로 체니까요. 그래서 암공하는 6급에 자수 3급 암공하고 9급입니다. 자축 합하 하는 1급을 차감해 주고요. 천간 1급을 가산. 딱 9급이네요. 그래서 또 개수는 월에 병지 1급이나 유유자영으로 불수계산. 형이 해소되어도 이미 개수는 형제소든 역량은 감축된 상태죠. 동일한 요금이 두 개의 요금에 개수는 각 1분씩 총 2급, 2분, 9급 2분이다. 한운법을 같이 가미해야 되는데요. 이게 한 주당 18년을 봅니다. 한 글자당 9년이죠. 그런데 그러면 예컨대 이런 거죠. 92세에 어떤 수명이 계산이 됐는데 그러면 이 팔자에 어느 그 주에 해당되는 한운에 해당되는 것인가를 추론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90면 이 계유 년주까지 하면 90이죠. 그러면 월주 구간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하네요. 보니까 신금이 가신이죠. 여기 이 주에 이 수명이 걸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못합니다. 월지가 월간 한운에 사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월지에서 얻는 유금을 가산하죠. 왜냐하면
개수가 수명의 계산 글자이기 때문에 이 신유주에 그래도 개수가 얻는 그 힘은 그만큼 생명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산하는 거죠. 6월의 병지 1분, 인접뒤 연지가 동일자를 방부하니까 이쪽 연결이죠. 같은 1분. 그래서 2분을 얻는 거죠. 92세. 제가 추가 연구라고 해서 적어놓은 내용을 좀 보시면 암공암에 어떤 조건에서 보는가라는 거고요. 천간에 투간해야 되고요. 혼잡이 없어야 되고 그 간 혹은 지장간이 격신을 청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천간에 투간하고 모두 희신이거나 천간이 아니면 투간하고 희신인데 구운이 있거나 하면 똑같이 허세형 명조로 직업을 본다면 관살이니까요. 태극점은 관살을 보고요. 관살이 혼잡하고 있으면 청하게 하는 거, 이런 걸 보는 것이죠. 관기급수는 경금, 개수, 신금을 계산하는 거죠. 경금은 지금 제가 써놓은 것은 월의 제왕인데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3급이니까 3급이고요. 3급을 빼고 사유축 1급을 빼면 또 자영을 빼면 월에는 1급, 그 다음에 년에도 1급, 월지와 연결되는 글자를 계산하면 일단 축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지죠. 축토가. 그 다음에 사화, 장생이 있습니다. 계산하면 경은 8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천간에 있으니까 1급이고요. 신금이 자영으로 사라지죠. 그래서 천간에 2개가 있는데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반대로 2급을 얻게 되는 거죠. 따라서 최대 11급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최근 10급으로 나와 있는데 11급까지 가능한 급수죠. 그래서 인수는 학식, 직권 설명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직은 태극점이 관살입니다. 그러니까 개수를 척신으로 사용하고 수명은 태극점이 체임으로 개수이며 임수의 혼잡이 없으니 바로 그것으로 또 계산도 합니다. 다만 기토에 그걸 감안하는 거죠. 관직을 계산할 때 기토가 개수를 극하는 것은 기신 신금이 제화하고 기신 신금은 개수를 제거하여 경금으로 혼잡하게 하지 못하니 기토는 이미 제화돼서 영향을 상실하므로 개수를 극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태극점의 다름으로 계산의 차이가 있는 거죠. 같은 개수지만 구체적인 급수에서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마 좀 공부가 어느 정도 더 돼야 쉽게 머리에 와 닿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사람들의 그 소소한 어떤 그런 내용들, 뭐 안경을 끼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병정화는 시력이고 가불명은 시신경, 신경금은 그래서 시신경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시력은 신경은 안경을 낀 거죠. 병신압, 울경압, 이런 내용들을 쭉 제가 226페이지까지. 모발은 가불이 모발이고 변발, 채무, 점등, 모발. 모든 게 주보 취용을 하고요. 주보 취용, 주신과 보신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판단해 주는 겁니다. 안경, 모발, 뭐 다 무슨 수명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만도 229페이지 비만. 식상생제를 하면 먹는 것을 탐합니다.
인성이 왕하면 심성이 잠자는 것을 좋아하니까 역시 비만합니다. 반대면 삐쩍 마르겠죠. 여기에 오행의 특질을 가미할 필요가 있는데 목화는 마르는 것이고 금수는 비만의 상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예제 68번 이 사람의 그 사주는 일단 격신은 경 정도가 되고요. 용신 을이 무고요. 그다음에 성용신 을이 되겠죠. 비만은 최신의 희기로서 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대운을 감안하죠. 15세 경신 신유년 제가 태왕에서 목 인성을 합과합니다. 합과하고 극과하고 해서 인성을 깨버리니까 인성을 이 희용신으로 쓰고 있는데 인성이 극해를 당해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인성의 열성인자가 체현돼서 돼지같이 살이 찌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본래의 어떤 역할을 하도록 그 인물로 부여받은 글자가 자기 역할을 못하면 이렇게 반대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거죠. 종합격, 종격에 대해 제가 설명해 놓은 거 있고요. 신체 특징, 식상 생재. 이런 것들이 뒤에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233페이지 출생환경, 소위 말하는 명리풍수입니다. 사주팔자 원국으로 출생환경을 알 수 있고 또 주보치용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천은 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선천은 뭐겠어요? 선천은 격겠죠. 격. 후천은요? 용이 되어야 어떤 논리적이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천 출생 환경을 또 본다면 격신이 있는 그 주의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후천은 용신이 있는 주의 상황을 보는 것이죠. 뒤에 여기는 뭐 지금 이제 어떤 방위, 그다음에 방향, 십신의 의미로서 뭐 당연하죠. 인수 같은 우리가 의지처, 우리의 어떤 기댈 곳, 우리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병원, 공부하는 학교, 학원, 빈 땅, 식상은 오락장, 음식점, 산부인과 병원, 식상은, 인수는 그냥 우리 치료하는 병원이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똑같이 여기까지 어떤 각 사주별 년월천간은 좌우방, 그다음에 지지는 좌전방, 뭐 이렇게 방향을 나누는 거죠. 선천이 격신적이 살고 태어나는 것이고 후천이 용신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1급 주거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선천에서 격신지역이고 후천에서 용신지역에 사는 사람,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자, 출생환경, 을목 편제가 격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을목이 지금 일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해묘 한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 신묘주가 일단 격신의 소재지고 선천 지역과 유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올지가 축이 있고 해묘 목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보면 축토, 해수, 묘목. 도시냐 시골이냐를 따진다면 당연히 시골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격신에 있는 주를 중심으로 그 옆에 있는 글자들의
상을 같이 결합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 격신, 경금, 용신, 개수입니다. 경진, 경자. 그러면 이 경우도 경자주, 경진, 물이 있고요. 또 샘 같은 어떤 수원지, 그러니까 계곡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 당연히 도시냐 농촌냐 따지면 농촌이죠. 농촌에 계곡이 있는 부근 출생,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보시면 넘어가고요. 주거 생활에서의 주거 생활의 세운 환경의 변화. 주보를 일단 개, 그다음에 개, 신, 갑, 개, 신, 갑. 이게 그 주보인데요. 이걸 가지고 지역의 이동을 보는 건데 그때는 당연히 어떤 상을 봐야죠. 아까 말한 방위나 어떤 그 천간 뭐 좌전방, 좌후방. 천간은 좌후방이죠. 년월 천간은 좌우방, 년월 지지는 좌전방, 뭐 이런 식으로 그걸 가미해서 보는 겁니다. 대운 플러스 유년 읽어보시면 아마 예를 들어서 임술년, 신운의 임술년, 임술년, 계곡 주변에 철교가 부근에 있다. 다리를 건설한 사용하는 금속 재료. 이런데 지금 이 사람이 가게를 열었는데 이렇게 지리적 환경이 이렇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막 어느 지역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통배를 풍부하게 해주고 어떤 신뢰를 주기 위한 그런 수단인 건 분명하지만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깊게 공부를 해서 내가 탕감하시는 분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털끝 머리 끝에서 털끝 모두를 정확히 맞춰가지고 나한테 감탄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시라면 이것은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이 있다. 혹시 어떤 동일 사주의 어떤 하나의 해법으로서 이런 명리풍수를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이론적이고 타당하지만 그 외에 이렇게 계곡 주변에 뭐가 있고 또 다리가 있고 뭐 이런 것들로 어떤 우리가 경상이라고 하죠. 경상. 이 팔자로서 사주팔자로서 어떤 주변 경관의 이미지를 추론하는 거, 명리풍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여기에 집중할 가치가 있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지금 주보 검증까지 일단 해봤는데요. 나중에 그 뒤에 급수계량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총괄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